이제 3교시입니다. 워라벨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춘 나라가 이제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표준 주당 근무 시간이 보통 덴마크는 37시간. 진짜 좋은 나라죠. 언제 어디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달성하느냐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또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근무 시간과 업무량을 분배하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보편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돼야만 국가 경쟁력이 효과가 있죠. 경쟁력이라는. 스웨덴 같은 경우 보면은 보편적인 유연 근무제, 자신이 일할 시간과 쉴 시간을 계획하는 거죠. 그 모든 직장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입니다. 그 직원이 상사에게 휴가를 쓰겠다고 이제 보고할 경우 오히려 상사는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그 조직 문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스웨덴 가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책이나 이런 어떤 그 뉴스는 아니고 어떤 그 이렇게 드라마처럼 그 여행을 통한 그 간접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런데 보면 우리와 다른 모습들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인 그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일과 삶의 균형은 자기 주도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면 그 이뤄낼 수 없죠. 그 소신껏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메일, 노트북, 그 다음에 휴대전화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융통성도 있어야 돼요. 개인은 또 조직의 어떤 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장에. 여러분 강의 안에 상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장에 이바지해야 된다. 개인의 조직을 위해 희생하고 또 조직의 개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서로 쌍방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이 너무 지나쳐 상황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잘못된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죠. 잘못된 표현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 일은 삶의 일부분이지만 일과 삶을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대등한다. 일과 삶은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일은 삶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은 삶의 일부분입니까? 아닌 거죠. 삶 따로 일 따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 대등한 입장도 아니고요. 삶, 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인 거죠. 하나. 그래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일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삶이 그 해답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목표가 돈이면 사람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볼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죠. 이건 이제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지금. 산업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직장에서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윤 추구가 인간의 삶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어느 지역에는 인간의 삶에 해로운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뭐 교육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말하는데 퇴폐업이 많은 지역사회가 있는가 하면 거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등이 그거죠. 국가 인류에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 그 기업이 이렇게 공헌은 못해도 유익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에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해주는 건전한 기업에서 일하는 그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건강하죠. 근데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지역사회나 국가에 전혀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 그러면 그 직장생활 할 때 예민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분은 재미가 없죠. 하루하루. 그래서 이 일은 결국은 삶을 위한 거고 또 그 삶은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노동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 노동의 수고와 땀이 결국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일정한 그 소산에 필요한 그 비용이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근무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삶과 그 어떤 일은 서로 따로따로 어떤 뭐 대등하거나 또 그 일은 삶의 일부분이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삶과 일은 하나다. 결합된 거죠.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융합이라 표현해도 맞을까요? 삶과 일은 결국은 따로따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융합은 아니어도 이게 두 쌍륜처럼,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생각을 한정시킨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균형은 삶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측정 가능한 것이다. 측정이 어떻게 측정해요, 여러분? 측정 못하죠. 삶과 균형이 삶과 일의 균형이 우리가 어떤 측정 도구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일은 90이고 삶은 20밖에 안 된다. 일이 90이면 삶이 90이다. 이건 측정 불가능하죠. 왜냐? 이건 산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삶의 어떤 행복이나 지수가 요구되는 그 수준이 있다면 일은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그런 삶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제공한다든지 물질이죠. 현금을 제공한다든지 정신적인 정서적인 가치를 느끼게끔 해주는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대등하거나 하나로 보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거죠.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행복하겠지. 아닐 수도 있죠. 구성원들은 또 다 다르죠. 회사 정책이
A, B, C 중에 A를 선택하면 유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B를 선택해야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과 삶을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렇게 단정지어서 어떤 단위로 측정하고 이렇게 어떤 그 수준을 또는 이렇게 어떤 그 일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은 또 일은 서로 상호작용은 있지만은 균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균형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한다? 그것도 아니죠. 균형 자체는 균형을 이루어야만 궁극적으로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고 균형을 이루어야만 그 일이 삶과 관련 없이 계속 추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그게 균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삶과 일은 이렇게 쌍눈처럼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는 그 서로 다른 삶의 방향과 일의 방향은 또 벗어날 수도 또 이렇게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행복과 성공에는 분명히 행복하고자 하는 거, 어떤 일을 성공시키자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집중되는데 여기에 이제 집중된 그 삶의 목적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복하기만 바란다? 성공만을 바란다. 그것이 이제 균형하고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균형은 삶과 일의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결과를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의 목적과 삶의 목적은 틀린 것이죠. 일하는 목적과 일이 이제 추구하는 목표와 삶이 추구하는 목표는 균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같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과정 속에 과정 속이라는 건 삶이 지향하는 목표와 일이 지향하는 그 목표에 다를지라도 그것이 그 과정 중에 성취해 가는 과정 중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이것 질문 안 했죠 처음부터. 지금 할게요. 이것도 이제 그걸 먼저 얘기해야 이게 다 풀어질 것 같아요. 아주 명쾌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저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저의 삶의 목적은 그분이 내게 원하는 바대로 내가 살다가 가는 거. 그분은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직접 얘기하면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 수는 없지만 정확히 말하면 살기 위해 노력하다 가는 거죠. 근데 내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냥 실수할 때도 있고 반성할 때도 있고 오늘 하루는 내가 잘했을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죠. 목표는 궁극적인 그 목표 안에서 하위 목표가 있죠. 목적 안에서. 그냥 남편,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내 직장이 이제 학교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효과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 가운데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한다기보다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목적과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내 목표는 내 목표 속에서 일은 이제 교수네, 교수 사역이네요. 그럼 이제 가정에서의 그 역할, 그것도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과 그 삶은 이 균형, 과정 속에서 균형을 의미한다는 건 제가 내 삶의 목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샘플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바라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목적 속에서 여러분의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일을 보충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 조직, 개인 이것이 어떻게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맞춰가는지 내가 사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또 개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균형 있게 어떻게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라벨 운동은 이것을 선용하는 그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이거 워라벨에서 필요하죠.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으로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거.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거. 아무튼 워라벨 운동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제안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저자도 이런 걸 제안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인용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엄청난 이런 것들이 가정에 생략되고 허황된 기대 심리죠. 그렇죠. 청년 실업률 해소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엄청난 그 기대 심리죠. 아이를 키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조기 퇴근만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일찍 퇴근시키면 출산율 높아갑니까? 그건 아닌 거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않고 휴식만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런 슬로건과 캠페인 용어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죠. 첫째 이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거. 워라벨, 그러니까 삶과 일의 균형.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워라벨의 균형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정한 삶의 질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근무시간 단축과 워라벨의 진정한 또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워라벨의 균형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삶의 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두 가지 질문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질문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 2, 3교시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이렇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중간고사는 이렇게 오픈 테스트로 진행하니까 아직 안 내신 분 있으면 이번 주까지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주까지 계속 진행될 건데요. 15주는 이제 그 기말고사고요. 16주는 보강 주간인데 제가 휴일도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냥 보강한 걸로 체크하고 다시 또 뭐 동영상 하나 더 찍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은 13개, 그 다음에 중간고사 동영상 없습니다. 기말고사 없으니까 13강만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10주차 9강이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동영상 4개 남았죠. 그리고 이번 학기는 어차피 우리 A하면 B인데 B도 나와야 돼요. 3명. 박사과정, 석사과정 따로따로 채점을 하게 될 거고요. 같이 하게 되면 또 성적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가능한 여러분 A가 한 70%, 80%일 거고요. 그 다음 B가 한 20, 30% 그렇게 점수를 이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그 A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B는 없을 거예요. A, B 이렇게 제가 점수를 그렇게 평가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성적은 기본 문제지 여러분의 실질적인 그 미래에 좌우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